안녕하세요. 업글 패밀리 주로 노마드입니다. 저는 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남녀노소 인성, 소통, 리더십 교육과 놀이치료 상담사로 12여 년간 활동 중입니다. 오늘은 부모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리얼 스토리 들어갑니다. 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원칙만은 꼭 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군것질은 가능한 늦게,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세 번째,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네 번째, 나부터 챙기자입니다. 첫째, 군것질은 가능한 늦게. 이건 내 품에 있을 때 가능한 군것질보다는 손수장만한 음식으로 먹이자. 그래서 외식 문화는 없었고 가능한 반찬은 집에서 다 해서 먹였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친구 생파에 초대를 받았어요. 엄마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키즈 카페에서 열심히 놀고 햄버거를 먹게 되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려면 음료는 따라오겠죠. 평소 아이는 탄산음료를 잘 먹지도 않고 집에서도 거의 먹질 않습니다. 아빠가 마시고 나면 김 다 빠진 콜라만 겨우 맛보는 정도가 다였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모두 콜라를 주문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단 한 친구만 콜라를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에게 물어요. 콜라 먹어도 되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고 했습니다. 목매이는데 마셔야지 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도 용기 내어 자기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엄마는 안 돼. 탄산 안 돼. 탄산을 왜 먹니? 치아에도 안 좋은데. 그냥 물 마셔. 그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는 물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떨구는 아이를 안타깝게 쳐다봅니다. 탄산음료 마시고 있던 아이들, 엄마들 모두 당황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도 탄산을 잘 못 마시는데 몸이 안 좋은 거라 일부러 마시게 할 필요는 없지. 그래도 오늘은 친구들과 모였으니 어쩌겠어 라며 엄마를 설득 아닌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에 해로운 거니까 탄산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한 내 품에 있을 때라도 몸에 안 좋은 건 덜 먹이자 주의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까지 괜시리 우리 아이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가서 친구들과 중국집에 갔는데 밀가루는 해로우니까 볶음밥 주세요 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노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저는 엄격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서 7시에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아이는 일찍 일어나야 했고 아빠 출근을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출근을 하고 나면 공부, 운동, TV, 독서 등등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일찍 자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8시, 중등부 9시, 고등부는 10시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규제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 열정적으로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언니네 집에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8시쯤 된 시간인데 혹시 아이들이 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육 큰 조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에 없냐 했더니 시험 기간이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치맥이라도 시켜서 한잔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오니 아이들은 신이 났죠. 밖에 있는 아이들은 조용히 시켜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저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동생네의 방문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첫째의 공부 시간을 조정했을 겁니다. 공부한다고 방에 있는 조카는 과연 공부가 되었을까요? 주문한 음식도 방으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방문한 저희가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조카 입장에서는 이 시간은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거 하나도 마음 편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자인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나를 돌보거나 챙기는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졌고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돌보거나 챙길 줄 몰랐습니다. 모두가 나처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는 없고 타인만 있습니다. 약 5년 전부터 나를 챙기기 시작했고 되든 안 되든 나의 생각, 욕구 등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내니 주변에서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으나 서서히 수용하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나를 표현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분들, 무력하신 분들, 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대신 챙겨주거나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보살펴야 타인들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이유는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헤쳐나갈 힘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인 나의 교육관에 맞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칙 있는 부모, 중심은 있는 부모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오길 바라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훗날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10년 전 내가 한 행동의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행동이 교육관이 우리 자녀의 10년 후 모습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책임입니다. 이것만은 꼭 하는 부모 교육관을 세우십시오. 부모로서 10년 후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힘이 되니까요. 긴 영상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